다음은 우리가 이제 교황권의 쇠퇴와 왕권의 강화라고 하는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할 건데, 우리가 앞서 봤듯이 십자군 전쟁이 끝나고 나서 교황이 주도했던 이 십자군 전쟁이 변질되고 실패로 끝나고 나서 교황의 권위는 약화되고 왕권은 강화된다라고 했었죠. 우리가 앞서 봤던 이러한 배경 속에서 이제 교황의 힘이 약해지고 왕권이 강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면서 중앙 집권 국가로 성장하는 모습들이 등장을 하게 되는데, 그러한 상황, 그러한 과정을 우리가 쭉 살펴보도록 할게요. 그래서 우리가 배경부터 보면은 십자군 전쟁 이후에 교황과 봉건 영주들, 제후들이 약화되고 장원이 붕괴되고, 그러면서 이제 왕과 장원이 붕괴되고 난 이후 이제 자유로운 시민들의 영향력이 높아지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교황이 약화되고 왕권이 강화되는 모습을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먼저 여기에 큰 영향을 끼쳤던 사건이 바로 아비뇽 유수라고 해요. 우리가 앞에서는 이제 카노사의 굴욕이라고 해서 성직자 임명권을 두고 교황과 황제가 싸웠던, 여기서 이제 교황이 승리를 거두면서 교황의 힘, 영향력, 권위 자체가 굉장히 높아졌던 우리가 사건이 있었죠. 이 간호사의 굴욕과는 조금 여러 가지로 이제 반대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게 아비뇽 유수가 돼요. 이 아비뇽 유수는 그래서 성직자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보니파티우스 8세와 프랑스 국왕이었던 필립 4세 간의 대립이 바로 아비뇽 유수가 돼요. 그 당시 이제 성직자들, 즉 종교인들한테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는, 즉 종교인들은 세금을 내지 않는 면세의 혜택을 받는 그러한 사람들이었어요.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그 당시에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필립 4세가 나라를 개혁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조금 하려고 하는데, 나라를 개혁하려기 위해서 여러 가지 것들을 하려면 일단은 돈이 필요하니까 이 돈을 확보하기 위해서 세금을 조금 더 많이 거두려고 하게 되고, 그러다 보니까 이제 그 당시 세금을 내지 않던 이제 종교인들, 성직자들의 눈을 돌리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들한테 세금을 부과하려고 했었어요. 근데 여기에 이 성직자들에게 세금을 부과하는 문제를 두고 교황이 바로 이제 태클을 가게 되는 거죠. 지금까지 세금 안 걷다가 왜 갑자기 종교인들, 성직자들한테 세금 거두려고 하냐? 안 된다라고 반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성직자들에 대한 과세 문제를 두고 교황과 프랑스 국왕 간의 대립이 이루어지게 되고, 이러한 상황 속에서 이제 프랑스의 많은 시민들, 귀족들은 적극적으로 프랑스 국왕을 지지를 하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프랑스 국왕은 이러한 귀족과 시민들의 지지를 바탕으로 교황을 누르고, 그 당시 교황이었던 이 보니파키우스 8세를 오히려 군대에 보내서 체포를 해버리고, 새로운 교황, 클레멘트 5세라고 하는 새로운 교황을 올려버리고, 교황이 근무하는 교황청도 그 당시 원래 이탈리아 로마에 있었는데 이거를 프랑스의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버려요. 즉 프랑스 국왕이 교황에서 내려버리고 새로운 교황을 올려버리고, 교황청도 자기의 영토인 프랑스 안에 아비뇽이라고 하는 곳으로 옮겨버린다라고 하는 거죠. 이 유수가 옮긴다, 데리고 온다라는 소리. 그래서 이제 교황청을 아비뇽으로 옮긴다라는 뜻의 아비뇽 유수가 된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성직자 과세 문제를 두고 싸웠던 프랑스 국왕과 교황 간의 대립에서 국왕이 완전히 승리하는 모습을 딱 보여주게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아비뇽 유수를 통해서. 그래서 우리가 앞서 봤던 카노사의 굴욕에서 교황이 승리를 하면서 교황의 힘, 권위, 이게 쭉 올라갔듯이 아비뇽 유수에서 프랑스 국왕이 승리를 거두면서 이제 국왕의 힘이 교황보다 쭉 올라가게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이 이후에 이제 두 차례의 이제 큰 전쟁이 벌어지게 되는데, 먼저 우리가 백년 전쟁부터 살펴보면, 백년 전쟁은 이제 프랑스와 영국이 대립하면서 일어난 전쟁이다라고 해요. 우리가 여기 1337년에서 1453년까지 거의 약 한 100년 동안 이어졌던 전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백년 전쟁이다라고 부르게 돼요. 실질적으로 막 100년 동안 매일 싸우고 그런 건 아닌데 중간에 휴전도 있고 했었는데, 전쟁의 시작과 전쟁의 끝이 한 100년의 기간이 걸린다라고 해서 우리가 백년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백년 전쟁은 프랑스와 영국 간의 전쟁으로서 그 당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일어난 분쟁으로서 전쟁으로서 발생하는 그러한 모습이 이제 백년 전쟁이 돼요. 그 당시 이제 프랑스의 국왕이었던 우리가 앞서 봤던 이 필립 4세라고 하는 인물이 죽게 되는데 이 필립 4세한테 필립 4세한테 아들이 없다 보니까 필립 4세를 이어서 왕이 누가 왕이 될지 결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고민하다가 프랑스 이 필립 4세의 동생의 아들을 왕으로서 만들게 돼요. 근데 이 당시 이제 필립 4세의 동생의 아들이 필립 6세로 즉위를 했는데 여기에 태클을 가면서 등장을 하는 게 그 당시 영국의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인물이 있어요. 이 에드워드 3세라고 하는 인물은 필립 4세의 딸의 아들이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필립 4세의 딸의 아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우리나라로 봤을 때는 이제 족보상으로 따져봤을 때는 에드워드 3세가 이제 왕이 계승상으로 봤을 때 조금 더 이제 빨라야 되는 거 아니냐. 즉 내가 프랑스 국왕이 돼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태클을 가면서 등장을 하게 된다라고. 그래서 이렇게 이제 프랑스의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프랑스와 영국 왕 간의 대립이 일어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전쟁이 일어나는 게 백년 전쟁이다라고 하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백년전쟁에서 초반은 이제 영국이 대부분의 전투에서 승리를 거두면서 쭉쭉쭉 치고 나가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를 완전히 궁지에 몰아넣게 됐었는데 여기서 이제 프랑스에서 잔다르크라고 하는 그야말로 영웅적인 인물이 등장을 하면서 프랑스가 결과적으로 궁극적으로는 승리를 거두게 돼요. 이 백년전쟁에서 프랑스가 승리를 거두게 되면서 이 프랑스 안에 있던 많은 영국의 세력들을 몰아내고 그러면서 이제 프랑스 국왕은 많은 영토를 훨씬 더 많이 확보를 하게 되고 이걸 바탕으로 이제 왕권을 강화하게 되고 그러면서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돼요. 그 다음에 이 백년전쟁에 이어서 등장을 하게 되는 게 장미전쟁이다라고 해요. 이 장미전쟁은 백년전쟁 이후에 일어나는 걸로서 영국 안에서 일어난 거예요. 영국 안에서 왕위 계승권을 둘러싸고 귀족 가문들끼리 전쟁을 벌였던 게 여기 나오듯이 랭카스터 가문, 요크 가문 이 두 귀족 가문이 왕위 자리를 두고 전쟁을 벌였던 게 장미전쟁이 돼요. 우리가 요거를 왜 장미전쟁이냐라고 하냐, 왜 장미전쟁이라고 부르냐라고 하면은 그 당시 랭카스터가와 요크 가문 이 두 가문을 대표하는 엠블럼, 문양 같은 게 장미였어요, 장미. 랭카스터가는 빨간색 장미, 요크가는 흰색 장미. 이렇게 두 가문을 대표하는 엠블럼, 문양이 장미이다 보니까 장미들 간의 전쟁이다라고 해서 우리가 장미전쟁이다라고. 이 장미전쟁이 일단은 이제 귀족 가문끼리의 전쟁이다 보니까 이러면서 이제 많은 귀족들이 죽고 귀족들이 힘이 약해지다 보니까 많은 귀족들이 몰락을 하게 되고 귀족들이 약해지다 보니까 왕의 힘은 자연스럽게 높아지게 되고 이러한 왕권을 바탕으로 해서 중앙 집권 국가로서 또 영국도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 그래서 이렇게 아비뇽 뉴스 백년 전쟁, 장미전쟁들을 거치면서 왕권이 강화되고 유럽의 여러 나라들이 이제 중앙 집권 국가로서 성장하는 모습을 보여주게 된다라고 해요.